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2시 45분 지금 5교시 애프터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오늘은 테슬라의 모습 좀 많이 빠졌죠. 자, 마이너스 1.93%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이너스 0.57%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테슬라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이 오늘 테슬라 하락의 주범으로 자리해봤습니다. 북미 판매 담당 부사장도 사임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테슬라에서 또 한 명의 고위 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머스크 리스크와 더불어 수요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위 임원들의 퇴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북미 판매 서비스 및 인도 부문의 트로이 잔스 전 부사장이 테슬라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잔스 전 부사장은 15년간 테슬라에서 일한 핵심 인재입니다. 테슬라에서는 최근 들어 회사를 떠난 임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 참모인 오미드 아프샤르도 퇴사를 했고요. 아프샤르는 지난 1년 전 북미 및 유럽의 모든 판매 및 생산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승진했었죠. 북미 인사 책임자였던 제나 페루아도 지난달 회사를 떠났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주도한 밀란 코박 전 부사장과 배터리 수석 엔지니어인 두루 바글리노, 되게 유명한 친구였죠. 글로벌 공공 정책을 총괄한 로한 파렐도 줄줄이 퇴사했습니다. 차량 라인업의 노후화와 경쟁사들의 부상,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북미와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직원 몇 명 떠나는 것 같고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직원도 직원 나름이죠. 그렇죠? 고위 임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테슬라의 창립 멤버와도 같은 핵심층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테슬라를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CEO 지가 다 망쳐놓고서 왜 누구를 자르고 그래?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자, 냉정한 현실이고 냉엄한 현실입니다. 일단은 일론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들에게 총괄적 책임과 authority, 파워와 권한을 맡기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자기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좀 거시기 했던 거죠. 일론은 항상 그랬습니다. 컴백하게 되면 일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아가는 승부수를 떴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승부수가 먹힐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거든요. 조금 들여다볼까요? 오늘 자,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23개 일본 매장을 연내에 30개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50개로 확대할 방침이랍니다. 향후 신설하는 매장은 모두 직영점이며 대부분 대형 상업시설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자동차를 판매해 왔으나 앞으로는 방침을 전환해서 매장에서 고객과 접점을 늘리기로 했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 매장 100개를 운영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울러 130곳에 불과한 일본 내 급속 충전 거점도 확대하고 일본 독자 충전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어댑터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니케이에 따르면 테슬라가 일본 판매에 힘을 쏟는 배경은 유럽과 중국, 미국의 판매 부진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많은 4,6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본 시장 공략을 통해 2027년까지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벤츠를 제칠 계획이라는데요. 벤츠는 지난해 일본에서만 53,195대를 판매했습니다. BYD도 지난달 기존 63개였던 매장을 올해 100개까지 늘릴 방침이라는데 내년 후반에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강점을 지닌 경차 분야에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아직 전기차 보급률과 전기차 인기가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죠.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에 비교해 7% 감소한 27,321대로 나타났고요. 니케이는 도요타나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의 차세대 전기차가 내년에나 출시된다면서 일본에도 언젠가는 전기차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뭐 일본이 매력적인 마켓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좀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를 강화해서 그러면 또 좀 거시기 한가요? 그렇죠. 뭐 근데 현대 기아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그냥 넋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독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엔비디아 H20 판매 카드를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히토류 협상에서 맞바꾸는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식은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사실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았죠. 보이시죠? 와, 시장이 어쩜 이렇게 되냐. 대박이죠. 어이구, 이게 뭐죠? 네, 이거는 지금 딱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자, 혹시 전북 완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 강아지 맡길 호텔이라든지 또 우리 강아지들 교육 좀 받아야죠. 유치원, 또 미용까지도 한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이 갖추어져 있는 완주 산업단지 반려견 유치원. 자, 우리 미주놀 공부방 학생이 우리 김유재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미주놀 팀장이 강추하는 곳입니다. 지금 저의 빌리가 이곳에서 잘 교육받고 이제 곧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오거든요. 자, 혹시 전북 완주 쪽에 계시는 분들, 거기 안 사시는 분들은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동원해서 또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우리 강아지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에 맡겨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무럭무럭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는 마이너스 0.98, 나스닥은 플러스 0.18, S&P500 마이너스 0.40,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9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엔비디아, 오라클 요쪽 여기 뭐 아마존, 애플, 오라클, 마소,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빼고는 거의 뭐 완전히 피바다. 이유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머리에 뒷목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원래 아시죠? 하원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들이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창 달아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자, CNBC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단계였으나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최종 표결에서 법안들이 196대 223. 표 차이가 크네. 그렇죠?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재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그러나 재표결을 위해 법안을 수정할지 아니면 원래 법안 그대로 재표결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2만 3천까지 찍었죠. 근데 이거 부결 소식에 16만 6,900까지 완전히 추락해버렸고 법안 부결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급락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제인 서클은 7% 넘게 폭락,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4%, 마라도 마이너스 2% 넘게 급락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요즘 시장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격 금지시키고 체포하면 전원 석방 없이 구금했다가 신속 추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 석방 금지령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됐고요. 이민 구치시설의 2배 확충에 맞춰 실행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민정책 추진 예산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배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는데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8일자로 발표한 지시 메모에서 기존 관행에서 180도 바꾼 불체자 구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아이스는 이제 체포하는 불체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불체자들에 대한 보석 청문회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고요. 셋째,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장기 불체자들에게 보석 석방 없는 구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도록 그 오버스테이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이제 보석 석방을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없앤다는 얘기죠. 자,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 매우 드물게 예외로 석방할 수는 있으나 이민 법원이 아닌 아이스의 결정에 의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면 사실상 전격 보석 석방 금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뉴욕과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오레곤주 등에서 이미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이 불어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고요. 아이스에서의 지침은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해온 장기 불체자들에 대한 보석으로 석방시킨 후 추방 절차를 밟도록 허용해온 관행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이스의 지침은 특히 불체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수십 년을 거주해온 장기 불체자들도 체포되면 보석 석방 없이 구금돼 있다 결국 추방당하는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는데요. 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CBP 국경세관 보호국도 아이스와 비슷하게 국경 주변에서 붙잡는 불법 입국자 등 외국인들을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에서는 국경 순찰대와 CBP가 일단 잡았다가 풀어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하면서 불법 입국 시도자들에게 대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 불체자들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가 체포하는 장기 불체자들을 보석 석방 없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구치소를 10만 개로 2배 이상 확충할 수 있게 돼 전원 구금을 실행하고 모든 불체자들에게 자기 추방, 스스로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될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지금 이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 명분이 되게 약하잖아요. 바로 노동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투스텝을 밟고 있잖아요. 어떤 투스텝 밟고 있죠? 금리 낮춰라 막 낮춰라. 오늘도 뭐 지금 이미 다 뽑아놨다. 막 언론 플레이 뭐 그냥 과다 쓴다. 막 치사 빤스다. 막 그래도 파월이 끝까지 버티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노동시장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 저 소류 미비자들이 미국의 3D 업종과 블루칼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줘야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렇죠. 실제 저도 언젠가부터 저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가는 식당에서 이제 버스보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일인데 그릇 치우고 하는 거. 그거를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직원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거를 큰 그림 관점에서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CPI 발표 있었죠. 요 소식 좀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6월 CPI가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라며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관세와 관련된 새로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신차를 제외한 핵심 부품을 보면 해당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바로 여기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시작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따라서 나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파월이 그렇게 트럼프가 목을 쥐고 흔드는데도 버티는지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은 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한테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무조건 내리는 것만이 지금은 그쵸.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쌍볼 따고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관세를 낮춰서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파월 저놈이 내 말 안 듣고 뒷북 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오늘 지금 CPI 발표를 통해서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했던, 왜 지금까지는 CPI 발표가 있었어도 어땠죠? 예, 이 발표가 이 트럼프의 관세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하면서 하나씩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미주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조만간에 몇 달 전, 한 3개월 전에 등장했던 시장에 엄청난 조정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정장은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지난 4월에 갭 하락으로 떨어졌던 엔비디아,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되거든요. 뉴스들은 뒷북 칠 거고요. 갖다 붙이기 할 거고요. 여전히 펌핑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정 눌림목이니까 좀만 버텨라 하면서 희망회로를 풀가동할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주노래 예언.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 한번 믿고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미주노 공부방은 방주 같은 곳이거든요. 노아의 방주. 단지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희가 추천한 종목, 제가 어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영상을 한번 올렸잖아요. 여기 보면 엔비디아 실전 트레이딩, 물론 VIP 멤버십 영상을 올렸죠. 언제 올렸는지 아세요? 이거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올렸어요. 자, 엔비디아의 이 속보 H20,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히토리와 맞바꾸는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오늘 히토리의 대표적인 종목 MP가 몇 프로 갔는지 아시죠? 보여드릴까요? 19%, 애프터 2%, 합쳐서 20%가 넘었습니다. 대박. 여러분, 이런 움직임을, 뉴스들은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뉴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BMNR, 이 종목 아세요, 여러분? BMNR. 네. 바로, 그렇죠? 아시죠? 이더리움과 함께하는.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애프터에서 15% 올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ST 매매법, 이 영상 지금 녹화하느라고 제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적당히 먹고 그냥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저는 미국 주식을 하는 유튜버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현지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20년이 이제 조금 지나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한국을 떠나오고 난 뒤로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KBS, MBC, SBS, JTBC, 심지어 조선일보, 한겨레 다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잘 살잖아, 트럼프처럼. 뭐 여름엔 다 휴가 가고 동남아로 골프 치러, 뭐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듯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듣는 것과 그 현지 나라에서 사는 것과는 큰 갭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 주식을 스탑했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여기서 듣는 한국의 뉴스 갖고만의 투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산다고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또 미주노 팀장 주식의 전심이고 진심이잖아요. 혼과 뼈를 갈아넣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달부터 종목 중심으로 지금 정말 갈아넣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한번 믿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은 VIP 멤버십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요 타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VIP 멤버십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VIP 멤버십을 가입하면 주옥 같은 VIP 멤버십 영상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다 정교한 종목 추천 및 매수 타점, 고기를 홀로 잡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특별히 원아월 투자 기법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의 이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북 여기 완주에 사시는 분들 제가 강추합니다. 반려견 유치원 꼭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